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판타지 유니버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맘대로 판타지 유니버스는 판타지 작품 만드는 데 필요한 세계관과 설정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세계를 만들어 봅시다. 세계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은 세계를 만드는 무대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위에 활동하는 캐릭터 그리고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어떤 도구라든가 마법 같은 그런 요소들도 존재하겠죠. 물론 여기에는 주인공이 해결해야 될 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세계만의 독특한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세계, 내가 만든 세계에 어떤 특별한 법칙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역시 중세 판타지는 이런 거야 라면서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작품들을 참고해서 그 세계를 그대로 적용한 경향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세계의 법칙 일부를 더 집어넣는 정도로 끝내는 거죠. 가령 중력은 1G라던가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 같은 물리적인 그런 법칙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세계 그대로 적용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 편이 이해하기 편할 수가 있으니까요. 달 같은 장소에 가가지고 중력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움직임도 이상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날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가령 물이 훨씬 더 일찍 끓는다면 그렇다면 요리 자체가 설익는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한 물리 법칙들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세계에는 물리 법칙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법칙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어떻게 밥을 먹고요? 전투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몬스터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세계만의 독특한 법칙으로서 사람들을 흥미롭게 이끌 수가 있어요. 가령 그 세계의 식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끼를 먹지만 그 3끼라는 게 정착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품에 따라서 다르기도 해요. 반지의 제왕이 나는 호빗들 아니면 원피스의 루피 같은 캐릭터들은 하루에 5끼를 먹고 있고요.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들과는 식사 풍습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영양 보충을 위해서 식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별로 안 하는 귀족이라든가 성직자들은 아침하고 저녁 정도에서 하루에 2끼 혹은 서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식사를 하면서 거의 5개 정도를 먹었다고 해요. 개인 접시라든가 포크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냥 거대한 판에서 음식들을 쌓아놓고 막 아귀가 다툼하듯이 마구마구 먹어치웠다고 하죠. 자, 그러한 세계라면 분명히 우리들이 사는 세계와는 다른 어떠한 느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들을 살렸을 때 이야기들이 흥미로워질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식사 하나만으로도 식사에 대한 법칙이나 규칙 하나만으로도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판타지 작품이라면 역시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가령 적과 싸우는 것은 어떤 식으로 싸우게 될까요? 그리고 적을 싸워서 물리치고 나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모험가들은 돈을 어떻게 벌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벌고 있을까요? 흔히 게임에서는 몬스터를 물리치는 순간 돈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늑대를 물리쳤는데 돈이 떨어지는 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여기에 게임이라고 설정한다면 아니면 그 세계 자체가 독특한 어떤 법칙이 있어서 몬스터로부터 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붙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여기 소설 로그 호라이즌처럼 말입니다. 로그 호라이즌은요 게임 세계를 무대로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게임에 있었던 이들이 어떤 현실 세계로 가게 돼요. 근데 그 현실 세계는 희한하게도 게임과 동일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 세계에 몬스터들을 물리치면 몬스터로부터 아이템이나 돈 같은 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몬스터들이 갖고 있던 무슨 무기 같은 것을 받게 되는 건 그렇다고 칩시다. 왜 그 몬스터를 물리치면 경험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돈이 올라갈 것인가? 게임 세계라면 상관없지만 그것이 현실 세계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칙들을 구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이 작품 속에서는
게임 세계 속에 어떠한 금화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고 마치 신이 내린 규칙에 따라서 판타지 세계니까요. 신의 규칙에 따라서 그 금화들이 몬스터들이 생성되는 순간 몬스터들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몸 안에 들어간다는 설정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게임을 위해서 만든 설정이지만 그것이 현실 세계가 됐을 때 이야기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 금화를 금화의 흐름을 추적하여 그 금화의 흐름을 이용해서 이 세계에서 무언가 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게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면 그와 같은 이야기는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법칙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에다 나름대로 이유를 붙임으로써 나름대로의 설명을 붙임으로써 그 세계가 현실 세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느낌을 주는 이야기로서 정착되게 됩니다. 가령 그 세계만의 독특한 법칙을 만들어내면서 말이죠. 이처럼 세계의 법칙들은 그 세계의 상황, 설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로그 호라이즌에서 또 다른 걸 살펴볼까요? 로그 호라이즌에는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임이니까요. 그 게임 플레이어들은 당연히 되살아나게 돼요. 그 세계에서 모험가로 불리는 존재들인데 안타깝게도 그 세계에 있는 NPC들은 그렇게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NPC는 죽으면 끝이에요. 자, 모험가들은 되살아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들이 되살아날까? 여기에도 나름대로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혼백 이론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몸은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혼은 정신세계를 몸은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혼은 정신세계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MP라는 수치로 나타난다. 백은 몸을 구성하는 어떠한 존재이고 그래서 HP라는 요소로 나타난다. 누군가가 죽게 되면 혼과 백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혼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면 이윽고 백도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썩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모험가들은 혼이 일단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만 대신전에 모여서 다시 혼이 뭉쳐지게 되고 그를 중심으로 백이 모여진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모험가들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세계의 인간들, NPC들도 모험과 마찬가지로 되살아난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주인공은 바로 그러한 법칙을 이용해서 모험가가 아닌 NPC였던 캐릭터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세계의 규칙이 존재함으로써 그 세계의 규칙에서 이야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복잡한 어떤 이론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험가가 부활한다 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세계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험가는 부활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몇 번이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요. 모험가들은 부활하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납치해서 감금하거나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 부활이라는 하나의 법칙에 만들어내는 이 작품 안의 독특한 세계적 설정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세계는 다른 어떤 규칙을 가진 세계. 예를 들면 우리 세계보다 중력이 약한 세계라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히 생각해서 그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슈퍼맨처럼 막 뛰어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벽 같은 거는 어지간히 높아서는 별로 도움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벽을 만들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이를테면 집 자체를 꽁꽁 싸는 방법으로 보호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죠. 그 세계에서는요, 분명히 망치나 몽둥이 같은 타격 무기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때릴 수 있겠지만 무게를 이용해서 딱 내리칠 때 별로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럼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싸움에 사용하는 그런 규칙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세계에 우리 세계의 사람이 간다면
드래곤볼에 나오는 사이아인처럼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진 괴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중력이 아주 약간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세계는 우리 세계는 다른 어떤 법칙이 적용되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과 다른 또 하나의 요소를 생각해보죠. 가령 마법이라면 어떨까요? 그 세계에서 마법은 어떻게 발동할까요? 많은 작품에서 마법은 주문을 외우면 바로 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력만 사용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주문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죠? 주문이라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진 언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주문을 어떻게 섞어 사용하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풀어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이렇게 부적을 내밀면서 주문을 외워야만 된다 라고 한단 말이죠. 이 부적 이를테면 스크롤을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 될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마법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좋은 부적일수록 강력한 마법을 발동시킬 테니까요. 그렇다면요, 이 부적을 꺼내는 순간 그 부적을 노리는 도둑들, 소매치기들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물건은 무진장 비싸니까요. 품에 넣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꺼내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주문을 외우기 위해서 꺼낸 상황, 남 앞에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채가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날렵한 몸놀림으로 갑자기 옆에서 나타나서 부적을 빼앗아서 도망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법사에게서 가장 위험한 적수는 사실은 다른 마법사나 아니면 전사가 아니라 소매치기 혹은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법사들은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이 부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법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마법사들이 그 부적을 꺼내는 순간 옆에 있던 동료들은 다 경계를 합니다. 누가 훔쳐가지 않나. 한편 상대방도 부적을 꺼내는 순간 그것을 뺏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밧줄을 이용하건 채찍을 이용하건. 물론 부적을 칼로 자르거나 부적을 화살로 쏴가지고 마법이 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좀 아깝잖아요. 이런 부적 하나가 얼마일 텐데 엄청난 가격이 붙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부적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세계는 일반적인 판타지 세계와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계의 법칙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떠한 형태의 판타지 세계건 그 판타지 세계는 무언가 독특한 그 세계만의 법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만의 법칙은 새로운 설정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설정들은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가 다시금 법칙들을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요. 이처럼 빙글빙글 도는 과정에서 점점점 세계는 넓어지게 되고 커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맘대로 판타지 유니버스, 나만의 판타지 세계를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